김삼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해운대구 반여 2동 3동 재송 1동 2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 양극화와 초중교의 통폐합 관련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개발과 집중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원도심과 구도심의 학교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신도시나 아파트 밀집 지역의 경우 과밀화가 일어나는 등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의 양극화는 그야말로 시대의 화두이며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청 손종호 국장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제가 지난 3월경에 아마 예결위에서 질문을 한 게 있는데 명지초등학교의 전학 관련해서 전임 행정국장님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교육청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전학을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 한 적이 있는데 인수인계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인수인계는 받았지만 직원들을 통해서 그때 발언하신 의사록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확인해 보니까는 명일초 개교에 따른 통합교육 조정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렇죠. 공식적인 간담회는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 관계의 환경 변화와 그다음 초등학교 통학 여건, 중학교 개정 문제 등으로 조금 전학을 대한 그런 꺼려한다 그런 그렇죠.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도 돌아가면 결국에는 학부모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의견을 한번 여쭤봐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은 수시로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최근 3년간 이제 부산에서 통폐합이 추진된 학교가 혹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예,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총 통폐합 완료한 학교는 총 10개교를 통폐합했습니다.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입니다. 초등학교 1개교는 신설 대체 이전했습니다. 이 학교들 통폐합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저 질문에도 좀 답변을 드렸지만 예. 통폐합 추진으로 통학 여건과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님들 조금 불만, 그리고 지역의 구심체인 학교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그리고 또 동창회 및 학생들의 그런 상실감 등이 갈등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 해소를 위해서 꾸준하게 학부모 설명회라든지 그다음 지역 주민과 간담회 등 통폐합 필요성과 현재 추진 과정을 갖다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인의 지역구이기도 한 반여초등학교의 경우에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이고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반여초 위봉초 통폐합은 현재 학부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 응답률이 99.3%에 반여초등학교는 54.6%, 위봉초는 84.9%의 동의를 얻어 현재 행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예. 혹시 위봉초등학교 위치는 현장은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장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일일이 발로는 아직 밟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1월 2월경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들하고 반여초등학교, 위봉초등학교까지 현장을 직접 걸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위봉초등학교에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공무원분께서 하신 얘기가 차를 타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올라가기 위해서 제가 모시고 온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성인들도 사실 그 오르막을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런 과정을 이 어린 아이들을 그쪽으로 가라고 그 내리막길을 인가도 하나도 없고 상가도 하나도 없는 곳으로 내려가라고 지금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교육청이 해운대 교육청에서 통학용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수차례 현장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통학 차량을 운행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갖다 한 2, 3회에서 하고 학생 승차 장소를 어느 정도는 이제 결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니버스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골목이 좁기 때문에. 제가 왕복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복이 가능하다라고 현장을 갔다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무슨 차를 타고 오십니까? 그러니까 승용차를 타고 오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미니버스가 과연 얼마나 가능한지. 학생이 통합이 되면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아이들을 그러면 미니버스 몇 대로 어떻게 수송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거는 현재 총 3대 통학 차량을 임차를 해서 총 3대를 갖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한 1억 5천만 원 현재 좀 책정을 해놨습니다. 직접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 임차입니다, 임차. 임차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학부모들이 원할 때는 계속적으로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비용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조금 지금 학생들의 통학 차량 이용 추이를 보고, 예. 그 다음 또 추가가 좀 필요하면은 우리가 제1회 추경 때 좀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을 지금 통폐합이 일어난 학교에 대해서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의? 지금 통학 차량을 다 이용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통학 거리가 긴 경우에는 통학 차량을 현재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률을 확인해 보신 적은 이용률까지는 제가 다 학교 현재 이용률까지는 제가 파악을 알겠-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400명을 미니버스 세대로 단술적으로 이게 가능해 보이십니까? 지금- 왕복을 한다 치면 이게 24인승이잖아요. 24인승이죠. 400명이면. 세대면 몇 명이면 72명이죠. 그럼 몇 번 왕복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루에 한 3회 정도에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운영을 오전에, 할 계획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학 해봤습니다. 시간에. 예. 그리고 아까 또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운행을 결과 통학 차량이 더 필요하면은 추가로 정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 정도 왕복을 하는데 그러면 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게 되겠네요. 누구는 타고 누구는 못 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물론 통학 차량이 이제 투입이 되면은 또 이용을 많이 하겠지만은 현재도 보면은 이제 도보로 또 학교를 또 그 아이들은 애초에 때문에 거기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구청, 경찰서하고 어디까지 협의가 진행됐습니까? 지금 해운대구청은 예. 통학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통학 안전 도우미 그리고 가로수 전정 등 청결한 통학로 조성에 지원을 갖다가 협의하였고요. 그다음 또 현재 아까 말 그대로 도로가 좁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승차 지점 학교를 갖다가 현재 지정을 갖다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경찰서는 이용주 앞에 또 가속 단속 카메라도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현재 CCTV도 추가로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CCTV 엄청 좋아하시는데 CCTV가 범죄를 예방하고 과속 단속을 하기 위한 도구이기는 합니다. 예. 그렇죠. CCTV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필요한 겁니다. 맞죠? 근데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냥 상시 녹화 기능이고 범죄가 일어나야지 잡아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이제 학부모들은 그런 결과적인 그렇죠.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확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쓰레기 투기 이런 걸 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또 그게 또 결과가 다르지 그거하고는 않습니까? 조금 이제 내용은 다르겠지만 예. 어쨌든 학부모들은 그러한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안전도우미 배치해서 제가 몇 명 배치할 거냐고 여쭤봤더니 10명 정도 얘기하시길래 제가 한 50명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현장 한번 가보시면
마을버스가 못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마을버스가 들어올 수 없는 동네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보도도 없습니다. 거기 아십니까? 네. 지금 마녀초등학교에서 내려와서 마녀동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길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냥 차도로 그냥 아이들이 다녀야 돼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데 거기에 안전도우미 1명, 2명 배치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통학 촬영은 A 코스, B 코스를 두 개로 이런 식으로 코스를 두 개서 정해가지고요. 해가지고 그다음에 특히 뭐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는 하여튼 그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학교하고 그다음 또 해운대구청, 해운대경찰서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요. 이 학교가 이제 통합 개교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더 파악해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CCTV나 이런 것들이 다 학교 통합 전에 다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해운대구청이나 해운대경찰서에서는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다 편성해놨나 보네요. 그건 이제 지금 그거는 아직 확인까지 안 했는데 예산 편성했는 거는 그건 일단 협의는 되었습니다. 예. 한 번 더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아시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청이나 경찰서도 시스템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본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통과해야지 네. 되는데 그 예산이 언제 집행됩니까? 이 통폐합 일어나기 전에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 CCTV 때문에 구청장이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면 그 위해서 동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최대한 설치되도록 다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만약에 이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마녀초등학교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그 활용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이제 이게 말 그대로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청의 반여 2, 3동 도시재생 누딜 사업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특히 아까 안전 문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마 방지를 위해 가지고 주야간 유인 경비를 우리가 또 배치하고요. 또 그리고 구체적인 폐교 활용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로 활용되도록 적극 검토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대부분 교육청의 통폐합 관련해서 여쭤보면 폐교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폐교해놓고 이걸 활용하겠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항상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나고 나면 시설을 폐쇄를 한 상태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런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죠. 진행하면서 같이 활용 계획까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사실 의원님 아다시피 학교 통폐합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떤 학교는 2, 3년이 걸쳐가지고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된다고는 보장만 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은 확실히 된다고는 보장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현재 통합 결정이 돼가지고 행정 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획을 차츰차츰 밟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네네. 마녀 2동 3동에 대해서. 예, 제가 알기로는 2020년 1월에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용역을 진행 중인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아시죠? 아시죠? 예. 기존에 있던 사람들 쫓아내지 않고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임대주택도 좀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예.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여기 학교도 없는 동네에. 지금 이제 거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기존에 좀 지역적으로 열악하지만 또 학교 통폐합이 계기가 돼서 학교 통폐합된 통합된 학교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가지고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아마 또 우리 또 청년 유입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청 공무원이시니까 도시계획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겠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데는 교통이 좀 편리한 곳이어야 되겠죠. 네. 편리한 곳인데 거기 학교가 들어서면 거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위봉초등학교는 거리가 상당히 멀게 됩니다. 여건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합의 과정에서 마녀초등학교에서 위봉초등학교로의 전학을
원치 않는 학생들은 반산초등학교로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산초등학교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사전에 뭐 협의는 없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반여하고 유바홍이 통합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또 반산초등학교 통합구역 조정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예고 현재 이후에 또 학교 교장선 만나가지고 통합구 조정에 돼가지고 협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통합구 조정에 따른 또 반산초등학교 뭐 지원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지원 방안도 좋지만 제가 교육청에서 지난 여름에 네네. 메이커 창조교실 사업을 아마 신청받으신 적이 있죠. 예. 거기에 요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존에 있던 아이들의 휴게 공간들, 동아리실이나 이런 것들은 손대지 말고 여유 공간을 가지고 신청해라 이렇게 했어요. 네네. 완산초등학교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너무 신청하고 싶은데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통폐합하면서 아이들을 이쪽으로 반산초등학교 원하는 아이들은 반산초등학교로 보내준다고 하면 교사 휴게실, 아이들 동아리실을 없애가지고 교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우리가 학교에 안내한 내용은 그때 당시에 주변에 아파트 개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보통 교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은 교실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또 주택 개발도 취소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반산 초등학교 통합구역을 조정하더라도 학생 학급 배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유발 요인이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반산 초등학교에 학생을 갖다 배치하는 거는 큰 현재 문제. 그러니까 몇 명이 갈지 아직 수요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합구 조정에 따라 우리가 한번 2020년부터 25학년 학생을 한번 추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2020학년에는 한 45명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그리고 우리가 또 학생 수 추계를 보면은 현재 쭉 보면은 2024년까지는 또 학생 수가 자연 감소이기 때문에 지금 또 오히려 학급이 주는 그런 또 현상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주변에 아파트 개발 계획에 따라 가지고 물론 또 학생 수가 또 변동이 있겠지만은 현재로는 우리가 학생을 갖다가 학생 배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앞전 질문에도 답변드렸다시피 하여튼 반산 초등학교 또 교육 여건 개선에도 우리가 적극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시 전체 학교 중에 교육복지 우선 대상 학생들이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비율로 쳤을 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좀 많은 학교는 지금 현재 포천초등학교, 동일중앙초, 정원초 순이고요. 예. 그리고 아마 의원님께서 우려하듯이 반산초등학교도 사실은 좀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네네. 아주 높죠. 34.4%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이 반여초등학교 아이들이 반산초등학교를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네. 상대적으로 지역 여건상 교육복지 우선 대상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반여초등학교도 상당히 높죠. 위봉초등학교 마찬가지고요. 이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육복지 우선 대상 학생들한테는 교사가 그만큼 더 해야 될 일이 많은 건 아시잖아요. 예. 교육복지 대상 학생이 증가하면은 업무가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아까 통합구역 조정으로 따라가지고 과연 그러면은 교육복지 대상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전환할 것인가를 파악해 보니까는 한 학년별로 한 2, 3명 정도입니다. 또 2, 3명 정도로 예상이 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파악을 해보신 게 거리 가지고 계산하신 거잖아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통합구역을 조정함에 따릅니다. 통합구역 조정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거리 가지고 계산하신 거잖아요. 근데 통폐합을 설문을 할 때 네네. 원하는 사람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리가 멀어도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보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5, 6학년들은 자기들 교육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학은 사실은 거의 안 하는 경우인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통합구역을 조정해서 학교를 갖다가 반산 초등학교로 배치를 하더라도 증가 요인은 그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과연 그렇게 예측대로 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의 또 복지 수혜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학교와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오게 되는 반산초등학교 교사들하고는 한번
간담회나 이런 건 한번 근데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여건이 이제 어떤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또 교육복지 측면에서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학교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러겠습니다. 항상 협의해서 추진하신다 하는데 지금 앞으로 일어날 반산초등학교가- 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반산초등학교가 말씀드립니다. 앞전까지 공모교장이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공모교장은 교사를 초빙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공모교장이 이제 다른 데로 가시고 지금은 이제 임명해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빙해서 온 교사들이 떠날 시기가 됐습니다. 떠날 시기가 되신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오죠,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저는 뭐 우리 부산 지역에 선생님들 믿습니다. 다 선생님들은 다 자질을 다 높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특히 또 교사를 전보할 또 당시에 또 그런 관계도 한번 또 추가로 좀 특별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또 인사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분들은 떠나고 싶어 할 건데.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교사님들 만나보시면 너무 힘들어서 가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가지 말라고 붙잡을 수도 없고, 월급을 더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항상 저는 교사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해서 뭐 휴식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저는 수차 얘기한 적이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합이 되면 아이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현재 학생들이 이제 통합이 되면은 교육과정에 따른 수혜 혜택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은 체육복이라든지 졸업 앨범비라든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재학생에 대해서는 스마트 교육을 위한 우리 교육과정과 연계한 노트북 지원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아시다시피 적정 규모 육성급 동계학원 지원 조례에 따라 가지고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학교마다 있습니다. 다 대상이 다 다르죠. 지급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보면 조례에 보면은 어떤 항목을 딱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한 또 학부모님들과의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아직 완료가 다 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운대 구청과 이런 것들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다 이게 되고 난 이후에라도 가더라도 저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아마 어떤 의원님께서 내용을 말씀하신 거를 제가 봤는데 학교를 통폐합할 때 지원금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 말이죠. 학교 예, 하나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폐교 통합했고 그다음 신설된 이전할 때는 각 금액이 다른데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원되는 건 확실합니다. 예. 그 예산 때문에 학교 통폐합 추진하는 건 아니시죠? 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학생들이 적정 규모의 학교에서, 그러한 과정에서 공부를 해야 학생들의 교육 관계도 원활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또 아시다시피 꼭 재정적인 것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다 더 면밀하게 주민들하고도 소통하셔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잘 수렴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몇 번을 주민들은 누구 만났냐고 얘기하니까 반여 3동에 3분 만나고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대표자 되시는 분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분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불러서 오시라 하면 되죠. 이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2018년 11월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학교 통폐합 의견 수렴 설문조사 결과가 올 10월에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계속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반의 2, 3동의 발전 협의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 회장님들 만나고 가신 거예요. 대표자들 만나고 가신 겁니다.
그 대표자 세 분한테 그런 부담을 주시면 그분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교육청 공무원도 부산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습니다. 우리 길 가는 시민들이 피우는 담배에도 교육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시민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꺼려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감은 학부모들만 뽑습니까? 모든 유권자들이 다 교육감 투표를 해서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일반적인 주민들을 만나서 상대하시고 설명하셔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 전체를 사실을 설명하는 거는 제가 우리가, 뭐 인구 2만 몇천 되는데 전부를 다 해라 하는 건 네, 아니지 예. 않습니까? 설명회를 개최하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예. 결국은 뭐 학부모도 사실은 우리가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종폐합하는 그 요건에 보면은 하여튼 그런 관계자분하고는 또 요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갖추어서 사실은 설명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11월에 주민 대표자들하고 또 한번 간담회를 갖다 우리가 해운대 대표자들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대표자들한테 굳이 그 부담을 저는 왜 줘야 되냐는 거죠. 제가 그 이유는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극화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교육 양극화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 양극화 요인은 좀 사실은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내 교육 운영 발전을 위해서 보다 치밀한 계획하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학생들이 가정의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부산에 중학교 중에 과밀로 분류되는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과밀 기준은 별도 기준은 없지만은, 급당 평균 한 30명 이상인 학교가, 네. 지금 현재 맹호중학교, 사직여중, 센텀중 3개교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센텀중학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해운대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일하죠. 이 센텀중학교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센텀 지역은 굉장히 학부모들이 선호를 합니다. 또 지역적인, 지금 이제 센텀 지역은 지역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뭔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센텀 지역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과밀이 지금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지금 배정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죠. 한진 CY 부지가 지금 용도 변경을 추진해서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공업지에서 상업지로 변경이 되면 주거용이 2,000 몇 세대, 3,000 몇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송역 인근에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이 한 500세대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당초 주거지역이 이제 아닌 지역이라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공업지구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 계획을 변경해서 공동주택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하는데 학생 배치가 사실은 좀 상당히 힘들 거로 예상되는데 공동주택으로 개발될 경우에는 하여튼 송수 그다음에 신제 센텀 초등학교에 배치를 검토할 수 있지만 하여튼 과밀은 과밀입니다. 지금 과밀 예상됩니다. 그 아이들이 신제 초등학교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거기를 가라고 합니까? 송수 초등학교 증축도 안 됩니다. 그죠? 센텀 초등학교, 센텀 초등학교 다 지금 현재 다 정축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은 어떻게든 해결해 볼 수 있지만 입주하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이제 거기 이제 나중에 건축이 협의가 되면은 우리 교육청과 사전에 개발 계획할 때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그 관계는 또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협의가 완료돼야만이 사업이 인가나기 때문에 그건 아주 우리 교육청하고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수초등학교하고 센텀초등학교가 센텀중학교로 갑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센텀중학교 한 학년에 한 400명 정도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텀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한 350명 정도 되고요. 송수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이 소화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지금 재배정 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산중학교 하고 하시겠죠. 네, 네, 네. 지금은 소화가 됩니다. 그죠? 장산중학교 인근에는 지금 또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죠. 한 군데는 곧 분양하고요. 한 군데는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합치면 그것도 1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장산중학교 인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반여 1구, 2구 재개발을 예. 추진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쪽에 초등학생은 그 무정초등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중학교는 그리고 제가 중학교 저는 배정은 장산중학교하고 인지중학교에 배정하는 그런 식으로 학군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배정은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단지 이제 그 송수초 이제 졸업생을 장산중학교로 막 분산 배치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하여튼 또 그런 그 배정하는 과정에서 뭐 학부모들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해결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협조를 뭐 구해가지고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협조가 뭐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센텀 제2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도시개발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면 허가가 날 가능성은 좀 있겠죠. 여기 초등학교밖에 못 합니까? 예, 거기 그 부지는 센텀초 가대 가미를 해소하기 위해서 센텀 2초 부지로 결정된 그런 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아시다시피 현재의 그 강동 초등학교 주변 여건에도 그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사실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6번을 신청했지만 거기 지역에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계속 반려됐는데 지금 되기 그런 그 때문에. 개발 계획 추이를 보고 우리가 센텀 2초를 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른 초등학교 다른 여지는 애들은- 없다고 봐집니다. 예. 이 아이들은 중학교 어디 가야 됩니까? 그 학생들도 물론 이제 바로 옆에 예. 제2센텀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네. 바로 옆에 센텀 중학교가 있습니다. 애들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참 고민이 그렇습니다. 조금씩 뭐 이렇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대단위 단지로 개발이 되면은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부지를 법적으로 확보가 되는데 조금씩 이제 소규모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까 그런 수용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는 우리 개발 여건에 따라 가지고 학생 배치 계획을 갖다 잡아가지고 거기에 따라 그 학생 추이에 맞게 학생을 갖다 배정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더 문제입니다. 최근에 뭐 다른 지역에 저도 기사를 보고 들었는데 초중등 겸용 학교도 많이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전 7월 달에 시정 질문을 했을 때 그 땅에 대해서는 교육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협조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협력하셔가지고 세월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계속 초등학교만 고집해서 되겠습니까? 뭐 초중등 겸용이든지 안 되면 중학교를 하시든지 어쨌든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계속 초등학교만 고집하시면 아이들이 또 줄어든다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이제 학생 수 추이를 보면은 뭐 초등학교 현재를 설립해도 되는 것으로 또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센텀 초가 굉장히 센텀 초를 또 선호하기 때문에 센텀 초 자체도 사실 가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렇죠. 중투에 신청했었거든요. 그걸 해소하려고 하면은 저도 제가 담당 과장할 때 사실 또 제가 직접 중투에 가서 또 뭐 설명도 하고 신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여튼 또 거기에 학생 수가 지금 현재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수가 확 줄면은 또 지금 그런 식으로 뭐 중학교하고 그거는 좀 장기적인 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예. 복합 초중이 같이 수용되는 복합 학교는 좀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뭐 적극적으로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현명하게 결정해 주실 것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님 잠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 들어보셨죠? 예.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아주 어려운 문제를 제기해 주셔가지고 실제 학생 배치나 적정 규모 학교 육성하고 관련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늘 고민하고 좀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는데 워낙 이게 어려운 과제라서 모두에게 이렇게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썩 제시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아예 우리가 명지지구나 또는 정관지역처럼 새롭게 신도시가 개발이 되거나 또는 특정 지역 안에서 재개발 이런 것들로 해서 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는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더라도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기가 참 어려운 이런 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나 학부모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비단 제 지역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주민들 갈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있습니까? 예, 이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이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학교의 경우에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꼭 무슨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급 수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적어지면 아이들 이 교제하는 범위도 제한될 뿐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그 기준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은 240명, 중등은 300명 이하는 이 대상이 되는데요.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원래 소규모 학교로 정해진 학교가 133군데나 됩니다. 이 소규모 학교를 저희가 다 이렇게 통폐합하려는 게 아니라 지역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30개 정도의 학교를 이제 적정 규모로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통합 과정에서 학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또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꾸준히 설득하고 또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좀 소통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실제 법으로도 이런 통폐합 문제에 모든 주민 아니면 대다수 주민하고 소통하라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원이나 또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되는 학교와 또 통합할 학교의 학부모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일단 행정예고를 거쳐서 통합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통합 과정이라기보다는 통합해서 학교가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해왔는데 학교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 폐교로 되는 학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반여초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후속 방안까지도 다 준비할 수 있었지만 일단은 해운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 나름의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학교를 활용하기 위한 이런 과정에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양극화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해결할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4차례의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왔고 올해도 약 3천억 이상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교육격차나 양극화 문제가 교육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회경제적 격차의 결과이기 때문에 교육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적어도 출발에서는 차이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더 우수한 선생님들을 배치하고 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적어도 사회경제적 격차가 아이들 출발에서는 큰 차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 양극화 참 어렵습니다. 학교 통폐합도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와 주민들과 그리고 또 동의하지 않으신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잘 소통하셔가지고 잘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학교가 없어지고 어느 곳에서는 교실이 미어 터지고 과연 현명한 방법은 없는지 이것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청 그리고 시의회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가을 하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부산에도 단풍이 곱게 물들고 낙엽도 떨어지겠지요. 깊어가는 가을, 건강하고 행복한 점심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